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할러데이 파티를 열었던 뉴욕주 공화당 클럽 식당의 주류 판매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 식당이 내놓은 성명은 우리가 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조지아주 상원 결선은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아시안 아메리칸 기독교 유권자의 표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MSNBC가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연방 판사에게 바이든 당선인 인증을 거부하라는 공화당의 고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치 매커넬 상원 원내대표는 유권자 표에서 700만 표 이상을 지고도 결과를 뒤집길 주장하는 대통령과 동조 세력을 지나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일주일 사이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선거 결과 뒤집기를 공화당은 동조할 것이 아니라 망신스럽게 생각해야지 된다는 사설입니다. 다음 주에 조지아주 결선 투표를 치를 데이빗 퍼듀 공화당 상원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비자 제한을 3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곧 의미 없어질 조치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직장에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쉬시는 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보다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0년과 2021년 그 새해 해가 바뀌었고 많은 것이 바뀌겠지만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했고 이제 그 회사에서 혼자 방송을 하기 때문에 문은 열어놓고 다른 또 그 동료를 그 배려를 해서 이렇게 마이크에 마스크는 쓰되 혼자 진행을 하니까 오늘부터 저는 이제 그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방송을 하도록 또 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여기에 씌우는 것은 다른 동료를 위한 마스크예요. 오늘 다른 모든 뉴스를 뒤로 하고 헤드라인에 제가 넣지 않았네요. 2021년의 시작. 우리가 2021년도에는 어떠한 것들을 지켜봐야지 될 것인가?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악시오스가 2021년 그 What We Are Watching in 2021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미국 국내 여러 가지 이슈에서부터 세계 스포츠까지 2021년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그 포커스를 둬야지 되겠네. 쭉 보니까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얘기를 나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하루 정도 아웃라인 정도로 머리에 넣어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2021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두 가지 공통적으로 보는 게 있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국의 조 바이든 신임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내 정책, 해외 정책 이런 것들일 겁니다. 해서 그 밖에 경제, 빅테크 회사, 우주, 중국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부터 다 한 문장 정도로만 한두 문장 정도로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외교는 잠시 뒤로 하겠습니다. 정치에서는 이제 다음 섹션에 여러분들께 1월 6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해드리겠는데 조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20일 있으면 당선인이 아니라 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이든 당선자는 상원에서 오랜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 돌아가는 것도 꽉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꿰고 있다 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악시오스는 새로운 것을 지적을 했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모레 글피 그 글피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1월 5일에 조지아주에서 상원 결선이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으나 어쨌든 뭐 50대 50이 되더라도 똑같은 그 의원 정족수에서 카멜라 해리스라는 부통령의 표로 이제 과반수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임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이 그 민주당과 거의 그 수가 같은 아니면은 이제 더 두석을 많은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요. 공화당 상원과 어떻게 일을 해야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랜 동료들이죠. 동료들과 어떻게 타협하느냐가 중요한데 악시오스가 하나 새롭게 지적한 것은 그게 벌써 다 예전의 일이다. 8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일할 때 상원이 바뀌었죠. 그 이후에 4년을 또 트럼프 대통령 12년 사이에 공화당의 상원의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공화당에서 아니 민주당에서 상원 의원으로 일할 때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분의 2는 다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과거에 오랜 동안 상원 의원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장점이 될까 이것도 지켜봐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도 빨리 파악을 해야지 되겠죠. 대통령이 된 뒤에 머릿속으로는 짐작했는데 이 정도로 달라졌으니까 이 같은 접근법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거기서 많은 힘과 결론을 내릴 만한 일들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세 개부터 갈까요? 간단하니까. 이란의 핵 협상을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북한은 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의 이제 15년 동안의 파워가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 이디오피아의 미래도 미국에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네탄야후가 정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벤자민 네탄야후를 도와주면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벤자민 네탄야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또 많이 여러 가지 케이스로 기소된 법적으로도 이게 중동 문제와 연관이 되고 중동의 평화는 곧 미국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미국 내로 들어와서 중요한 거고요.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자 나라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도 잘 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당시에는 백신도 미국 사람들 먼저 맞춰야지 아메리카 퍼스트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영국은 우리도 맞지만 다른 나라에도 해서 이제 가격 같은 것도 싸게 책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갔는데 이것을 바이든 그 신임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에서 백신이 두 종류가 개발이 됐지만 중국 것은 믿지 못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백신의 가난한 나라의 공급도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결국은 그런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해서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면 다시 미국으로 다른 나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중국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를까? 같을까? 아니면 수정하는 정도일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해왔었던 중국에 대한 정책을 깼습니다. 그것이 깰 수 있는 시점도 됐고 공화당, 민주당이 모두 중국에 대해서 날을 세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수십 년 동안의 중국의 정책은 리처드 닉슨이 중국과 손을 잡고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고 그때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린아이였잖아요.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단계였는데 그 특유의 공산주의식의 주입식과 명령 이런 상명 상사가 명령하면 아랫사람들이 복종하는 상명하복 이런 형태가 중국의 경제를 실제적인 도의적인 것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고 경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미국도 얻을 것 얻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완전히 중국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민주당도 공화당도 정치인도 일반인도 이거 중국에 지면 안 되지 하는 것들이 강해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나를 그 전에 수십 년이 포용이었다면 완전한 대치로 갔습니다. 그런데 양당이 지지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치를 했음에도 결과는 별로입니다. 중국은 팬데믹 이후에 미국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할 때 플러스 경제 성장을 했고 여러 가지로 무역 분쟁에 있어서도 미국 것 들어줄 것처럼 하면서 잘 들어주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이든 행정부는 대치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수십 년 해왔던 포용으로 갈 것인가? 글쎄요. 완전 대치도 아니고 완전 포용도 아닐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시대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포용은 하되 트럼프 대통령의 대치까지 이어가면서 인권 문제도 거기에 플러스를 시켜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말씀드릴 것들이 2021년도에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비즈니스 분야입니다. 현실 경제와 자본시장의 그 크나큰 갭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때의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건 캐피탈리즘 마켓, 주식시장의 예가 될 수 있고요. 메인스트리트과 월스트리트의 갭이 너무 커서 지금 팬데믹 시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구글의 누구 이렇게 그쪽의 업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투자가들도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이 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았었으니까 조금 후퇴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백신이 지금 약간 미국도 8분의 1 정도밖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12월까지 마치기로 12월 31일이 어제였었잖아요. 하루 사이에 오늘 제가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또 지금은 별로였지만 기간 산업 같은 것이 단단하지 않아서 많이 못 놨다고 하잖아요. 그게 좋아져서 초기에는 조금 삐걱거리죠. 좋아져서 백신이 성공해서 정말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스트리트과 월스트리트이 균형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1918년도 스페니쉬 독감 이후에 또 경제가 단단해지기도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희망하는 것이고요. 2021년도에 인종과 사법 정의, 팬데믹 이전에 여름 이전에 적어도 굉장히 많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등등 해서 경관이 왜 유색 인종에게는 저렇게 까탈스럽게 군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이 사실이고요. 해서 경찰과의 긴장 문제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기념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국방 특별한 예산안이요. 군인들에게 봉급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아주 초당적으로 안을 대통령에게 보냈더니 대통령은 그 이름을 남부연합군 장군 이름을 군기지에서 뺀다며 하면서 비토했고 그 비토를 의회에서 다시 비토했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 인종 차별적이라고 그동안 생각은 해왔지만 이것도 역사다라고 내버려 뒀었던 기념물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내려야지 돼 하고 시위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시위 가운데서도 폭력적인 시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폭력적인 시위에 대한 피해와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회가 지금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인식은 돼 있는 겁니다. 인종차별이 있다는 인식 그리고 인종차별은 있지만 폭력적인 시위는 안 된다는 인식. 이 두 가지 인식 사이에서 이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 다음엔 헬스케어. 헬스케어의 가장 중심에는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빅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조금 다른 접근을 한 것만은 분명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없다와 있다. 심각하다와 뭐가 심각해. 연말에 파티하자와 무슨 파티. 취임식도 파티를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접근들이 나올 것이고 그같이 다른 접근들이 성과를 이룰 것인가. 직장에서는요. 재택근무가 이어질까? 아니면 백신이 성공을 할까? 그리고 또 어떤 큰 회사는 모든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인가?
지금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까지 퍼지고 있는데도 의료진 가운데서 뭐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 너무 빨리 개발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말이 돼. 수십 년 돼도 에이즈 백신 같은 게 못 나오는데 8개월 만에 백신이 아무리 국가에서 잘해줬다 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기업 같은 데서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것 같고요. 교통 분야. 세계의 여행업계가 약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행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2021년 말에는 백신이 뭐 영국, 미국 다른 나라에서 쭉 그 접종이 되고 효력이 발휘하기 시작해서 나라마다 국경이 오픈될 것인가. 국경이 오픈된다는 것은 꼭 여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류, 소비 같은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만약에 2021년 뭐 가을부터 시작해서 말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으면 사태가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항공업계가 파산하기 시작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의 파산은 자동차 업계의 파산과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하청업체와 연관업체도 그 도미노 파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백신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이 완전히 성공하기 전에 이렇게 마스크 또 손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팬데믹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어느 분야의 과학 연구와 개발에 대통령이 초점을 맞출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바이든 행정부에. 또 과학에 있어서 국제협력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팬데믹 사태를 이제 좀 잡아가는 이런데도 그런데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와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또 미국과 다른 국가와의 긴장이 아니라 세계끼리도 긴장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동화. 2020년에는 자동화, 오토메이션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의 현실 적용이 시작이 됐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같은 것 이것도 이제 그 팬데믹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분야고요. 해서 2021년은 2020년이 자동화였다면 2021년은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가 인공지능의 현실적인 시장으로 가지고 오면 그 가치, 밸류가 어느 정도나 될까? 경제적인 가치가?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공지능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는 이것도 중요하네요. 에너지 회사, 오일 회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 말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해주지만 도전을 받게 되겠죠. 수요와 가격은 지금 회복 중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금도 물론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데 투자가들은 오일업계에 대한 장기 투자에 대해서 별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하실 때 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투자가들은 오일 업계에 투자한다는 것보다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업계에 투자하는 것을 훨씬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바이든 팀이 과연 새로운 규제 이런 것을 얼마나 할까 하는 것에도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업종의 경우는 반독점법 소송이 아주 질풍노도와 같았습니다. 구글, 페이스북은 2020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이제는 그 이후에 아젠다를 정해야지 되는데 그렇다면은 애플이나 아마존의 2021년도에 어떤 조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요. 언론은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로컬 언론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습니다. 팬데믹 이후에요. 로컬 언론은 특히 신문사 같은 경우는 감원한 것도 굉장히 많고 통합을 한다던가 종이신문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상업용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누군가가 그것을 하고 싶고 또 미래를 찾을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면 로컬 뉴스 시스템이 살아날 것이고 아니면 적어도 유지가 될 것이고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주.
우주항공국 나사의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달에 사람 보내는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우주군 창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은 2020년에 이어서 2021년도에도 굉장히 그 포커스를 받을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우주항공업계에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있습니다. 스포츠 리그가 어떻게 할까? 가장 중요한 거죠. 스포츠 업계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언제 우리가 스테디움을 다시 갈 수 있나? 앤서니 파우치 박사 말처럼 여름이 끝나갈 때쯤이면 가능할까? 좀 더 빨라질까? 더 늦어질까? When will we meet again? 스테디움에서 when 이런 겁니다. 그래서 visions of 국내 정책, visions of Iraq, visions of future, visions of 모든 것들이 다 거의가 팬데믹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Visions of future starts from now. 지금부터 2021년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백신 접종 받으시기 전까지 그 이후에도 마스크 쓰시고 손 자주 닦으시고요. 잠시 뒤에 또 정치적인 문제를 좀 정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며칠 남지 않았고 오늘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정치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1월 1일에 생방송을 하면서 오늘 뻘쭘하네요. 왜냐하면 늘 1월 1일이 되면 파사디나의 그 로즈볼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춥고 담요 쓰고 길에 나와서 있고 뭐 너무 많은 색깔의 꽃들이 나부끼고 뭐 로즈볼이지만 로즈 장미보다 훨씬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런 그 꽃마차 같은 것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말씀을 지금 쭉 드렸어야지만 될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사람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만 중계를 하고 그 온라인 중계를 로컬 TV에서는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요. 어제 연방 판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리젝트 해달라고. 말하자면 뭐 일종의 기각해라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텍사스주의 의원과 애리조나주의 11명 정도의 의원이 그 루이 고모트 의원을 포함해서요. 텍사스주에 1월 6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권한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의 당선 인증을 거부하고 뭐 새로 해야지 된다. 뭐 이런 그 주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헌법에 뭐 12조를 예를 들어서 해석이야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해석에도 합리적인 해석이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것 자체를 법원에서 심의조차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ask라는 표현을 썼어요. reject와 ask라는 표현을 썼는데 긴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는 의회에서 해야지 되는 겁니다. 법원이 아니라 뭐 이런 얘기예요. 법원에서는 할 만큼 지금 다 해봤잖아요. 그런 얘기고 그리고 미치 매코넬 그 상원 그 원내 대표도 어제 또다시 그 대통령과 결별을 한 건데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상원 의원들과 컨퍼런스 콜에서 1월 6일에 투표를 하게 될 것이 가장 내 36년 의정 활동 가운데서 중요한 투표가 될 것이다. The most consequential I have ever cast 한 투표다. 왜냐하면 그날 하원에서도 엘라바마주의 의원이 나왔고 상원에서도 이렇게 그 몬타나주의 그 조시 하울리 의원이 나와서 나도 거부하겠다, objection 하겠다, 바이든 당선인이라는 거 했기 때문에 그날 이제 토론은 하잖아요. 토론하고 또 투표를 하잖아요. 그 투표가 가장 중요한 투표가 될 것이다. 36년 동안 본인이 전쟁에 관한 투표도 했고 대통령 탄핵에 관한 투표도 몇 번이나 했겠어요. 여러 번 했네요. 2번 했네요. 빌 클린턴 이번에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투표가 이번 투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그 바이든 당선이라고 투표를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사설을 통해서 조금 전해드리겠는데 700만 표 이상 파퓰러 보트에서 진 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700만 표 이상을 파퓰러 유권자들 직접 표했어요. 선거인단 표가 아니라 진 가이가 결과를 뒤집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건 선거인단 그 표를 뒤로 하고도 도대체 말이 되는가. 700만 표 이상을 져놓고 유권자 표가 700만 표 이상 졌잖아요.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분노하겠죠. 하면서 이번 투표야말로 가장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정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투표인 것뿐만이 아니라 양심의 투표다. vote of conscienc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그런 그 거부하고 하는 몸짓을 하지 말아라고 두 번째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조슈 하울리 그 상원 의원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보니까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벤세스 네브라스카주의 2024년도 지금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상원 의원이 또다시 얘기한 것을 제가 그 페이스북에 스토리를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잖아요.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자세히 또 읽어봤더니 중간에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 본인이 만나고 얘기해보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사적으로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공적으로 그럼 왜 저 의원이 1월 6일에 나 objection 하겠습니다. 다시 선거인단 다시 추려서 부통령이 힘을 발휘해야지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본인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이제 쓰여 있고요. 유권자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 세스 의원은 상원 의원은 트럼프의 충성스러운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보이나 이것이 더 중요한가? 큰 정치인으로서 그건 아니지. 당이 중요하고 나라가 중요한 거지. 우길 걸 우겨야지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어차피 법원에서도 끊임없이 증거 없다고 하고 또 공화당 정치인들도 그렇게 선거 관리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증거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어덜트스러운 성인스러운 정치인들이 공화당에 아직도 남아있긴 한다. 근데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원에서는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세어봤을 때는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원 의원은 1월 6일 날 바이든 당선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현재 140명이 나도 이렇게 objection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선거는 내년 후년에도 또 있고 중간에 보궐선거도 있고 특별선거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1월 20일이 지나고 나면서 조금 이렇게 추스려 보고 유권자들의 반응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설을 실었는데 뭐라고 실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야말로 난감한 망신스러운 선거인단 뒤집기 마지막 시도다. 마지막 시도를 1월 6일로 보는데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결과는 바이든 당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복잡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거기에 합리적인 것을 붙이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 가운데서도 핵심만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 드릴 일도 저도 이번이 마지막이거나 마지막 직전의 마지막이거나 할 것 같습니다. 1월 6일에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상원에서도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가운데 바이든 안 돼라고 유권자를 의식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이 세스 의원처럼 사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졌지, 당연히 졌지, 아니면 연방 대법원에서도 왜 몇 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고 하겠어. 그 변호사들이 왜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법원에 안 가져가겠어.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화당 의원들도. 그러면서도 objection 해서 토론에 들어갑니다. 상원은 상원대로, 하원은 하원대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는 이 수정헌법 12조를 얘기를 하는데 펜스 부통령이 어떤 뭐 역할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긴 스토리도 짧게 말씀드리자면 1876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수정헌법 12조로 그 펜스 부통령이 뭐가 있다 하고 얘기한 사람들 얘기는 그때는 오레곤주의 주지사와 총무처 장관이 선거를 관할하는 사람이잖아요. 총무처 장관이 당선자 인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공화당 주에서 그런 주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플로리다의 주지사도 인증을 거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뀌었어요. 주지사가 바뀌어서 금방 이게 원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주지사 가운데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플로리다에서도 안 그랬고 조지아에서도 안 그랬고 뭐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으니까 조지아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는데 조지아주의 주지사와 총무처 장관과 많은 사람들이 다 공화당이에요. 오레곤주야 이번에야 당연히 민주당이니까 상관할 필요도 없고 올해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헌법 12조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공화당 가운데서도 막상 말할 때는 그렇지만 투표할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야라고 투표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마나한 이 일을 계속하느냐.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런 표현을 하면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뒤집기를 지지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망신스럽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 하는 사설을 썼고요. 그리고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화당도 이래서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이 야단 맞는다니까요. 세대 교체가 돼야지 된다. 이제는 그 주할 때, 동물원 할 때 그 G 공화당 세대가 나와서 새로운 after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새로운 공화당이 돼야지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이제 중도파. 왜냐하면 어차피 공화당인 사람들은 거의 공화당을 지지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공화당도 있어요. 민주당이 싫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온건안측이 중요하잖아요. 공화당 쪽으로 기운 사람이나 아니면 무당파나 이런 사람들의 표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 G세대가 나이 든 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정신 차려야지 된다 공화당.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내용 또 이민과도 연관이 되고요 하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며칠 전에 콜로라도에서 2사람, 캘리포니아주에서 1사람,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에서도 영국의 그 변종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나왔는데 이번엔 전부 젊은 사람이에요. 플로리다주의 마린 카운티에서도 20대 남자가 변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나왔습니다. 뉴욕주가요. 마스크도 안 쓰고 실내에서 주의 법을 어기고 할러데이 파티를 열도록 한 식당의 주류 허가증을 취소했습니다. 이 식당 이름이요. Queens Village Republican Club. 공화당만 갈 수 있는 그런 그 클럽 멤버십 식당인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그 파티를 해서 적어도 시의원에 출마했던 후보도 춤을 추고 적어도 3명이 양성인데요. 제가 그쪽 지역신문 그 퀸스 데일리 이글 그 리포트라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 위반 사항도 있고 누군가가 비디오가 있잖아요. 비디오를 보다가 관계당국이 알고 가서 조사를 하고 추가 위반 사항도 있고 해서 아무튼 적어도 50명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뉴욕주는 10명 이상 모이면 지금 안 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비디오 보니까 사람들 모이면 하는 거 있잖아요. 어깨에 앞에 사람 어깨에 손을 대고 막 춤추고 삥 돌고 한 줄로 서서 이런 걸 막 했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 파티를 하고 나서 적어도 3명이 그 감염됐다고 하니까, 내 파티는 좋았는데, 이건 좀 그러네. 라고 얘기하는데요. 막상 이 식당에서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자유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왜 억압을 하지? 왜 우리를 벌을 주지? 우리가 왜 벌을 받아야지 돼? 하는 게 이 식당의 성명입니다. 본인들만 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가 마지막이었어요. 12월 31일 팬데믹 이후에 미국 사람들 일자리를 보호한다면서 4월 달에 처음에 발효를 했고 6월 달에 다시 해서 뭐 H1B 비자라든가 외국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완전히 뭐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동안에 뭐 상공회의소를 포함해서 많은 비즈니스 업계에서 이거 우리 이래가지고 일 못합니다. 테크놀로지 업계에서도 반대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호를 해야지 돼 하면서 쭉 이어왔습니다. 비즈니스 업계에선 계속 그러면 그게 미국 사람 일자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줄어들어요. 우리 회사에 대한 투자가 안 되고 그리고 투자가 안 되면 성장이 안 되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했거든요. 12월 31일이 마감일이었는데 3월 31일까지로 영주권 발급 중지하는 거예요. H1 뭐 비자 같은 거 여러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을 했습니다. 긴급 파워를 가동해서 한 것인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0월 달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금지를 했더니 연방 법무부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있을 때 항소를 했어요. 제9항소법원에. 그래서 제9항소법원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날짜는 1월 19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항소법원에서 어떤 청문회를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미 바이든 그 당선자가 그건 아니지. 미국이 이민의 사회인데 그리고 이민자의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기여도 있는 것이고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지 않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행정부에서 또 뒤집을 수도 있고요. 해서 네임덕 시대의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의 뭐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미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조지아주에서 지난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도 에이시안 아메리칸 표가 바이든 그 당선자를 당선시키는데 큰 그 역할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에이시안 아메리칸 특히 기독교 그 유권자들의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아침에 뭐 MSNBC도 크게 보도를 CNBC네요. 크게 그 보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도전자 2사람, 공화당의 현 그 연방 상원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화당의 현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서 한 사람인 데이비 폴듀 의원이 어제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본인과 와이프는 지금 음성 반응이라고는 하는데 캠페인을 하는 도중에 양성 반응인 사람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캠페인 막바지에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데이비 폴듀 상원의원이요. 존 어서프 의원과 겨루고 의원이 아니라 그 민주당의 도전자와 겨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대는 그 켈리 러플러 여성 공화당의 현 상원 의원과 목사인 민주당의 도전자 그 라파엘 워녹 이 사람인데 데이비 폴드가 지금 자가격리고요. CNBC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여기 한국 분들이 인터뷰에 많이 나옵니다. 뭐 헬렌 조씨부터 시작을 해서 애틀란타 지역의 뭐 한인 교회 목사도 나오고 하는데 이 헬렌 조씨의 경우는 한인 교회에서 어렸을 때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에서 이제 교회도 나가고 살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그 비영리 재단에 유일하게 돈을 기부하는 것이 교회였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미국 정치에서 특히 이제 종교 블록에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그 중요하죠. 복음주의는 공화당을 그리고 이제 뭐 블랙 개신교들은 민주당을 뭐 거의 그렇게 찍고 있잖아요. 지금 그에 비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더는 뭐 딱히
특히 뭐 민주당, 공화당이 확 갈려 있는 것은 아닌데 보수적이신 분들이 공화당에 많이 투표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박빙이기 때문에 어제 새로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간다 하는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오차범위고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또 내일 하면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박빙이다. 이 정도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네 후보의 종교가 다 달라요. 이 그 워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담임 목사였던 에버니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또 다른 그 어서프 후보 같은 경우는 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흑인계 주이시, 데이비 펄듀는 감리교거든요. 지금 자가격리 들어간 사람은. 그리고 러플러 현 공화당 의원은 또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감리교, 개신교, 주이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시안 아메리칸 유권자는 조지아주에 3%밖에 안 되는데도 바이든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헬렌 진 킴 이분이 에머리 유니버시티, 에머리 대학교, 에머리 신학대학교의 교수이시네요. 헬렌 진 킴 교수님이시네요. 그리고 뭐 제임스 우 법률재단 코리안 아웃리치의 디렉터시고 이런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해서 결국은 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당이 확실하게 중심이 아닌 에이시안 아메리칸, 특히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같은 경우가 이번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78% 투표를 했고 그에 비해서 개신교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90%가 바이든에게 투표를 했는데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백인 복음주의보다는 조금 진보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낙태. 그러나 인종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이민, 헬스케어에서는 또 민주당과 같이 가기 때문에 한인 중앙장로교회요. 그 애틀란타에 있는요. 목사님께서 세금 감면 등 때문에 정치 활동에 제한은 있지만 정치에 관한 게 아니라 이번에도 시민의 의무, 권리를 위해서 투표를 해야지 된다. 뭐 이런 교인들에게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 영향력이 아주 클 것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패사디나 로즈 퍼레이드가 못 열렸잖아요. 그런데 항상 매년 거기에 가는 로즈를 키우는 땅이 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겠습니다. 로즈는 컸겠죠? 어떻게 됐나? 안 컸을까? 그 장미들은 마음이 지금 어떨까? 장미가 마음이 있을까? 생각이 있을까? 제가 가서 볼게요. 강희신이었습니다.